안녕하세요, 앱준입니다. 어제 오늘 몸살에 걸려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해봤는데 코로나는 다행히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카메라를 왜 켰느냐, 지난번 언박싱에 이어 오늘은 사용기입니다. 지금 저를 찍고 있는 것도 소니의 알파7 S3고 S 시네톤을 사용하여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제가 자랑하려고 든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본업으로 거의 하다시피 하는 영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다가 현장에서 느꼈던 점들을 좀 자세하게 적어놔서 오늘은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는 화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화질은 워낙 영상용 바디이고 거의 S3 리뷰를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1200만 화소입니다. 보통 이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1200만 화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핸드폰 화소수도 거의 1억 하는 시대에 1200만 화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영상에서는 그렇게 많은 화소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노이즈가 끼니까요. 그래서 거의 영상에서는 800만 화소 정도만 돼도 4K를 수월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 화소도 아주 적절한 화소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리고 소니의 알파7 마크3와 알파7C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제품들은 이제 8비트다 보니까 색상 표현에 대해서 있어서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10비트에 있어서보단 색을 더 자유롭게 과감하게 이렇게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A7S3는 10비트로 보정도 더 잘 먹고 영상 공부하시는 학생분들과 이제 전문가들 모두 색상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좀 보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장점이었습니다. 제 뒤에 이렇게 보이듯이 이런 색상 데이터를 좀 더 과감하게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K, 올 인트라,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모두 촬영 가능한 건 진짜 장점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 24프레임으로 찍고 있고 사실 뮤직비디오나 드라마 혹은 영화 이런 건 거의 다 24프레임으로 찍고 있고 슬로우 모션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생동감 있는 영상을 줄 때는 60프레임이나 30프레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때 모두 올 인트라로 촬영할 수 있어서 저는 그 점에 있어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촬영 편의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A7S3는 상단에 녹화 버튼이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카메라들 FX3부터 A7S3, A7 Mark3 그리고 A7 R5 최근에 나온 그 제품까지 모두 다 촬영 버튼이 상단에 있어요. 그래서 촬영 버튼을 누르기에 좀 수월하다 그런 점이 있고 FX3와 같이 강조 표시가 들어옵니다. 녹화 중 강조 표시라고 설정에는 써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 빨간색 테두리로 녹화 중임을 알려주는 표시가 있습니다. FX3 같은 경우에는 탈리램프라고 해서 앞에 그리고 녹화 버튼 위에 그리고 뒤에 그리고 녹화 중 강조까지 해서 그 점은 FX3가 좀 더 강점이긴 한데 A7S3도 촬영 중에는 빨간 강조 테두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촬영을 버튼을 잘못하고 못 눌렀다 그러면은 바로 테두리로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딱히 카메라를 쓰면서 신경은 잘 안 쓰는 부분인데 키 배열에 있어서도 되게 편리했고 그리고 커스텀 버튼에 피킹을 키든지 픽처 프로파일 같은 것들을 설정해 두기에 너무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메뉴를 말씀드릴 건데요. 메뉴가 진짜 너무 전체적으로 깔끔해졌습니다. A7 Mark3, A7C 그리고 A7 R3를 사용했을 때는 진짜 소니의 메뉴가 너무 싫었거든요. 왜냐면 캐논에 비해서도 니콘에 비해서도 진짜 그 설정에 있어서의 안에 있는 너무 조잡스럽다 해야 되나? 그런 점들이 너무 많았고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별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터치 지원도 되고 모두 다 섹션이 나눠져 있고 그래서 편리하게 아주 빠르게 들어갈 수 있어서 설정을 바꾸기에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AF입니다. 소니 AF에 있어서는 진짜 카메라에 관심이 0.1%라도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캐논이나 니콘에 비해서 확연하게
빠른 AF 성능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제가 이게 조리개가 F4거든요. 그래서 아마 뚜렷하게 보이진 않을 텐데 지금은 제 얼굴을 잘 잡고 있는데 아래로 슉 내려가면 이렇게 배경을 또 잡고 슉 올라오면 바로 제 얼굴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진짜 너무 좋았고, 저는 그리고 크루나 팀원들이 있기도 하지만 카메라를 운용하는 거는 저 혼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 장비로 이 제품을 구매한 것도 있고, 포커스 풀러라고 이제 카메라에 초점을 따로 맞춰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직업이신 분들. 하지만 저는 이제 1인으로 운용을 해야 됐고 짐벌도 올리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빠른 AF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소니는 진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진짜. 그리고 제가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영화에서 촬영을 할 때는 진짜 이 AF가 너무 빨라서 제가 오히려 AF 속도를 3으로 낮춰서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커스 브리딩이라 해서 약간 포커스가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모니터입니다. 이제 소니 알파7 마크3, 알파7 R3를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 진짜 모니터 진짜 부정확하고, 뭐 적정 노출을 맞췄는데도 디스플레이를 보면 진짜 너무 밝게 표시가 되고, 그리고 또 집에 와서 이런 큰 모니터로 보면은 또 적정 노출이 잘 맞춰져 있고, 그래서 진짜 모니터가 너무 별로였는데 S3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도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픽처 프로파일입니다. 8비트에서는 계속 언급하지만 알파7 마크3, 알파7C 같은 8비트에서는 현실적으로 S로그2랑 HLG3 이런 PP를 가장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10비트이다 보니까 S로그3를 진짜 완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FX3가 출시되고 나서 이 제품에도 이제 SC네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까 초반에 말했지만 지금도 SC네톤으로 저를 촬영하고 있고, 그래서 SC네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 이점이었어요. 왜냐면 그 SC네톤은 FX 시리즈에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마크4에도 들어갔죠. 그리고 또 S로그3에서 듀얼 네이티브 ISO,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ISO 640과 12800인데 어두운 환경에서도 뭐 제가 8000이나 1000과 같이 어중간하게 사용할 바에는 저는 그냥 12800으로 올리고 후보정에서 약간 밝은 정도를 낮춰서 사용하다 보니까 DR 확보도 되고 노이즈도 안 끼고 너무 저는 그 점은 만족스러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에서 이 카메라를 운용하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A7S3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네마캠도 아닌데 FX3와 거의도 아니죠. 아예 같은 성능을 지원하고 있고 뭐 냉각팬 없는 거 빼고는 거의 다 동일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또 클라이언트나 뭐 이런 상업 쪽에서 쓰인다, 아니면 또 배우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이럴 때는 알파7 S3 같은 경우에는 리그를 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몰 리그 케이지 뭐 이런 거를 제가 구매를 많이 해서 탑핸들과 사이드 핸들 그리고 모니터 이런 것과 같이 셋업을 했더니 같은 팀원들이나 아니면 배우분들도 제 카메라를 보고 거의 방송국 카메라 같다, 아니면 뭐 진짜 실제 카메라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그 셋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촬영을 했고, 로닌 뭔지 아시죠? 그 요즘 일반인분들도 로닌 많이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인기가요에서 그 PD님들이 아이돌분들 찍을 때 이거 짐벌 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 뭔지 알죠? RS2와 RS3 요 제품을 주로 제가 사용을 했는데 전혀 페이로드에 대한 문제도 없었고, 뭐 그만큼 무거운 바디도 아니지만 케이지를 씌우고 사이드 핸들까지 씌웠을 때도 RS3, RS2에서 전혀 문제가 없이 운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외장 모니터를 달면 24프레임은 괜찮은데 30프레임에서 내장 모니터가 꺼지고 외장 모니터로만 송출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카메라들과 달리 알파7 S3는 4K 120프레임에서도 둘 다 내장 모니터, 외장 모니터 둘 다 송출을 해주면서 4K 화질로 볼 수 있어서 저는 이제 팀원들과 많이 촬영을 하는데 그때 팀원들이 제 카메라에 올려져 있는 외장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저는 이제 카메라 내장 모니터를 보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서 그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간 촬영 때 좀 무모한 짓을 한 적이 있는데요. 조명팀이 없어서 ISO를 6만으로 올려서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뭐 보통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6만이면 와 저거 노이즈 진짜 장난 아니겠다. 어떻게 6만으로 촬영을 하냐. 정신 나갔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거든요. 내장, 그러니까 확장 말고 내장 ISO가 102,400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제가 한번 6만으로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상업용은 아니었고 학교 축제 때 제출할 뮤직비디오였는데 무튼 그때 ISO 6만으로 촬영을 했는데 노이즈가 끼긴 껴요. 아니 6만에서 안 끼면은 그거는 카메라가 아니에요. 그냥 신이야 신. 근데 그래도 보기에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뭐 노이즈가 진짜 자글자글하게 끼는 것도 아니고 노이즈가 있다 이 정도만 보이고 아마 대충 뭐 막눈을 가지신 분들은 거의 모를 거예요. 아무튼 그 정도로 노이즈가 뭐 별로 없었고 그래도 웬만하면 상업 촬영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도 뭐 개인 영상이나 뭐 학교에 내는 그런 공모전 그런 데에서는 충분히 조명팀이 없이도 ISO만 높여서 조명팀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알파7 S3로 뮤직비디오 한 편, 그리고 외주 어떤 고등학교 홍보 영상 한 편, 그리고 창덕궁에 제가 혼자 가서 시네마틱한 브이로그를 촬영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삼각대에 올려두고 혼자 저를 찍은 영상이 있는데 무튼 그거 한 편 하고 제가 이거 최근에 요거 시계를 구입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용 중이던 시계가 있었는데 잃어버려서 하나를 최근에 구입했습니다. 카시오 제품인데 무튼 그걸 구매해서 제가 구매한 김에 뭐 카메라도 있으니까 비로를 한번 찍어보자 해서 광고 영상처럼 컨셉으로 찍어봤는데 무튼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한 4작품 정도를 알파7 S3로 촬영을 했고 이 4작품 모두 S로그 3로 촬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급박한 시간 안에 S로그 3의 실력을 무시 올려야 했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이 아실진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유튜브 촬영한 게 다 아이폰으로 촬영을 했고 전에 찍은 거는 갤럭시랑 LG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제가 영상에 완전 미래를 걸자 해서 알파7 마크3, 알파7C, 알파7 R3 그리고 FS5 마크2 그리고 X70, Z90 이렇게 소니의 여러가지 카메라와 캠코더, 시네마캠을 사용했고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았으면은 알파7C로도 솔직히 그것도 과해요. 알파 6400으로도 충분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들을 거의 지금 11개월 만에 모든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고급 바디를 사용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제품으로 구입을 했고 그래서 이런 S로그 3로 모든 푸티지를 따서 한방에 실력을 올리는 무모한 짓을 했지만 워낙 팀원들도 저를 믿어줬고 이제 색보정도 제가 처음 하는 건데 여러 이제 강의 영상들도 보고 독학을 해서 빠른 시일 내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었습니다. 뭐 결론은 알파7 S3 지금 2022년에 구입을 해도 너무 좋은 바디고요. 저는 뭐 사진을 진짜 조금이라도 찍는다 하면은 FX3보다는 알파7 S3를 추천드리는데 영상만 찍는다 이렇게 하면 저는 FX3를 좀 더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저는 또 취미가 사진이기 때문에 뷰파인더가 있는 알파7 S3를 좀 더 선호하긴 했지만 제가 이 제품을 사고 사진은 뭐 친구랑 놀러 다닐 때 혹은 현장 스틸컷에서 살짝 사용하는 정도였는데 뭐 현장 스틸컷 같은 경우에는 고화소 바디인 알파7 R3로 많이 촬영을 했고 얘는 거의 서브 스틸컷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고 영상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저는 FX3를 사도 됐었나? 라는 생각까지 좀 들 정도지만 그래도 사진이 안 찍히진 않고 1200만 화소로도 충분하다. 왜냐면 제가 지금 찍은 사진들 몇 개 지금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이제 제가 가을에 은행나무 찍은 사진이고 알파7 S3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무튼 잘 나왔어요. 뭔지는 몰라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남대문 시장에서 찍은 사진을 넣을 건데
요런 밤 풍경도 저화소 바디다 보니까 야간 풍경이 진짜 잘 나와요. 그래서 요런 3가지 사진을 찍었는데 워낙 만족스러웠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알파7 S3를 배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네. 무튼 저는 이제 알파7 S3로 더 많은 영상들을 이제 뽑아낼 거고, 유튜브도 지금 영상 올린 지 한 3일 됐나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찍고 있고, 제가 이런 비싼 카메라를 산 만큼 저는 많은 영상들을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뭐 시네마틱한 영상, 그리고 뭐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하고 있고, 유튜브에도 제가 원래 테크 유튜브만 했는데 카메라에 대한 영상들도 많이 올려볼까 하니까, 사진이나 영상을 더 전문적으로 아시고 싶은 분들은 구독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에 맞는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런 카메라를 이제 구입을 하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영상에 있어서 좀 더 파고들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거나 야망이 있다, 뭔가를 근데 해야 되는데 장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술 쪽이겠죠. 그런 부분들은 뭐 공부일 수도 있고요. 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투자는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좀 더 일찍이라도 제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더 빨리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